마켓 무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구장창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겨울을 외치던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살포시 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Winter is coming, Winter looms라는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안 그래도 추운 업황을 더 쌀쌀하게 만들었던 모건 스탠리, 이제는 스탠리의 스탠스에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D램 Looking Beyond the Valley라는 새로운 리포트를 내놓은 건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D램, 낸드 모두 2분기부터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최대 10% 내외의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V자 반등보다는 완연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업체의 기술 추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창신 메모리 등 중국 기업들의 타격은 단기는 아니지만 2에서 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고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또다시 출혈 경쟁에 나선다면 D램과 낸드 가격은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포인트는 기업에 대한 전망인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탑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높여 잡았습니다. 작년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주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었는데요. 7개월 만에 다시금 목표 주가를 드디어 끌어올렸습니다. 2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 역시 비중 축소해서 보유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D램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짚고 있고요. HBM의 리더 역할을 지속하면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진입으로 HBM의 빠른 보급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다만 주가가 13만 원까지 다시 하락할 여지도 있다라고 봤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유독 SK 하이닉스에게는 좀 깐깐한 잣대를 계속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로 또 끌어올렸습니다. D램과 낸드에 대한 반등으로 실적 레버리지 기대된다라고 내다봤고요. 특히나 HBM3와 4의 개발이 진전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너지도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주가 측면에서 6만 원 선을 드디어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6만 원의 벽을 뚫고 더 올라가야 시총 1위로서 코스피의 상승세도 더 이끌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사직생의 각오로 다시 달라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주가 측면에서도 확연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참 오랜만에 이런 시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게 담으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안 가고 코스닥 내에 있는 기업들이 아주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는 등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완전 반대입니다.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들어오는 만큼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방어가 되고 있고 다만 좀 안타까운 거를 보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올라가는 기업이 300개, 내려가는 건 500개인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거의 수급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 중에서 앞으로 갈 종목을 어떤 걸 보시는지 이사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방금 질문에 답을 좀 하면서 먼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거래소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수량 기준입니다. 좀 약간 저가 종목군들 말고 좀 약간 대형주 위주로 어느 종목군들을 가장 많이 사는지 순위대로 한번 1위서부터 5위까지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기준이 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좀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약간 파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최근 5거래, 오늘을 포함한 5거래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1위서부터 3위까지가 다
삼성그룹주라는 게 좀 약간 눈에 띄고요. 4등이 현대차. 현대차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이제 현대차랑 KB금융이 외국인들 매도 1, 2위를 다퉜었는데 지금 현대차 쪽으로도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5위가 이제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 E&A, 현대차, 미래에셋 요 순으로 이제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오늘만 본다라고 하면은 미래에셋 빼고는 다 조금 매도 쪽으로 아마 집계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장 마감 시간은 얼마 안 남아서 일단은 뭐 전에 샀던 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를 왜 살까? 1위서부터 5위까지 짚어보면 사실 추세대로 본다라고 하면 미래에셋 증권 빼고는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미래에셋 빼고는 삼성전자에 최근 나온 리포트들 앞서 이제 잠깐 언급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하이닉스를 목표가를 올린 것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좀 굉장히 좀 야박하게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해서 5,000원 정도 올렸고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올렸는데 시세만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돼 있어서 그 어떤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앞서서 질문에서 가장 외국인들 수급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꼽았는데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이유가 해소된 건 아니죠. 해소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는 모멘텀도 확실한 게 없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실적이 악화가 돼도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목적인 부분보다도 어떤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있고 오늘 일단 6만 원대 공방에서 얼마의 마감이 잡힐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긴 한데 6만 전자로 과연 끝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약간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인가? 저는 뭐 수량으로 보나 지금 느낌으로 보나 삼성전자가 좀 약간 뭐 핫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박근호 이사님이랑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6만 원대를 넘어가면 네. 그때는 이제 좀 볼만하겠다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어쨌든 6만 원대를 넘어섰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던 6만 원이니까요. 네. 근데 그 6만 원이라는 이제 그 기준점이 이제 그 2월 달에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삼성전자를 논하는 것은 좀 약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뭐 차트에다 이제 선을 긋고 지지 저항을 얘기를 할 때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차트에서 얘기를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6만 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 6만 원이 못 넘고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힘든 구간이고 최근에 좀 약간 2달 정도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평균 5거래일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목표가를 이제 어느 정도 삼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든 질문이고 미래에서 이게 오지 않는 이상은 얼마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것은 말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레거시 반도체의 그 업황 회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요.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보유율이 최근 들어서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이 2024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55%대였거든요.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50%대가 최근에 뭐 49%대가 떨어지기도 했고 보유율을 봐도 좋고 꼭 주가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트레이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요? 저희 파이널샷에서 연결하시는 한 분은
지수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의견도 주셨었거든요. 삼성전자 이꼴 뭐 예전에 지수 인정이 그죠. 있었죠. 예, 근데 예. 저는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여기서 이제 더 만약에 과거처럼 급격하게 오른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설명 잠깐 들으면 장중에 환율의 움직임은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팔면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사면은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환율이 그렇게 뭐 상승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은 저는 지금 뭐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박근호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표가를 정하기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특징도 있지만 사실 코스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보유율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한 바 있고요. 또 저희 계속해서 또 연결하고 있는 서영훈 차장님께서는 지수 보고 삼성전자를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 지수가 떨어질 때 삼성전자 사고 또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환율을 보는 게 맞다. 지금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여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상방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삼성전자를 사기는 힘든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